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창호 박사,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장 조국 국무위원회가 5월 5일 대통령 문재인.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성사 중에 취임 이후 첫 점심을 직원들과 하셨잖아요. 어떤 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그냥 경청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나 들어보고요. 경청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와 좀 대립적인 구도라고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립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임기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공식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했고 아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도 봤는데 여기서도 또 검찰개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사실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앉으면서부터도 검찰개혁을 얘기했었고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사실은 조국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과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국정과제, 그게 바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적임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본인도 그거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사실은 청문회에서 일반인이 봤을 땐 저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상당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뚫고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이 된 걸 보면 본인은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걸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 길을 꿋꿋이 가겠다. 이런 의도가 아마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사실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임명을 한 거니까 법무부 장관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줘야 그게 화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황이 평소에 그러한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검찰 부인이 지금 아내가 검찰에 기소된 그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먼저 하겠다라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좀 리듬을 좀 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은 더 큰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첫 국무회의 장소가 조금 의문이에요. 키스트에서 정릉에 있는 키스트에서 했는데 거기가 조국 딸 인턴 의혹이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서 첫 국무회의를 했다. 지금 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했는데 그 첫 국무회의 장소가 그거였다. 그게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아닐지라도 스태프들이 참모들이 저는 조금은 장소를 잘못 고르지 않았는가. 반대했던 국민들이라든가 반대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혹시나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약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사실. 사실 또 그렇게 만약에 의도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청와대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 여기 주변에서 보면은 글쎄요, 같은 청문회를 통과한 국무위원들이어서 좀 그 고통을 알았을까요? 격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직후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차원에서 고생 많았다, 파이팅 이런 소리도 들렸다라고 하고요. 어찌됐든 가장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이 청문회를 하는지조차 잘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많은 언론 보도와 이제 청문회에서 질의가 있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응원차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분들도 엄중한 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임명이 됐다고 축하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하나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예. 더군다나 오늘 또 다른 압수수색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신중하게 좀 숙고하는 태도로 이제 국정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엄중하게 이제 임하라는 주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박선배 변호사님. 지금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 여론입니다. 장관 찬성한다는 게 46.6%.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여론조사 과거의 거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직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봤더니 부정평가가 49.6%, 긍정평가가 46.6%로 3.0% 차이가 나지만 오차 범위 내입니다. 사실상 비등비등한 수준인데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모를까 임명된 이후에는 이미 임명된 것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이 일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임명 전까지는 가전 논란이 있어도 결국은 임명되고 나면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검찰개혁 의지를 온전하게 펴달라는 게 국민의 또 한편의 희망인 것 같은데 이 장관 취임식에서도 임명장 수여 2시간 반 만에 열렸습니다. 직원들 100명만 참석했고 10분에 그쳤는데 그 자리에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젠가 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일, 오직 서명으로 일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다시 한번 밝힌 만큼 국민의 성원을 일부 더 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온전하게 더 펴내는 것이 본인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뭐 불만이라든가 찬성 얘기는 안 합니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사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보복성 인사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싶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도 좀 반응은 양분되고 있어요. 사실은 직접 수사하는 수사팀원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의견들이 있는데 비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게 된다라고 비판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한 부장검사가 일각에서 보복성 인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조국 후보자 가족들에 대해서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혹여라도 보복성 인사를 당할 수도 있고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족들이 다 나중에는 자천되거나 수사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원리 원칙에 맞춰서 수사를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가 탈검찰화된 상황에서 어찌됐든 지금은 장관님이죠. 후보자 시절에 나는 보고도 받지 않고 개입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가자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우려 섞인 엇갈리는 반응은 장관께서 어떻게 행보를 보이느냐, 실제로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인사권에 대해서 좀 권한 남용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달려 있다고 보이는데 워낙 비판도 많고 또 지금 뭐 이미 뭐 해임 건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한 남용 시도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실 인사라는 것이 계량적인 지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몇 점 있는 게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인사를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때 무슨 뭐 정량적으로 물론 뭐 정량적인 부분도 있긴 하죠. 뭐 표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근무 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점수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높은 고위급으로 가면 갈수록 그거보다는 이제 정무적 판단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인사를 하든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공개되거나 아니면 점수가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서 뭔가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사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일반인이 봐도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개혁을 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의 보도 참 뭐 어떤 생각인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중립적으로 하면 된다. 그냥 하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네. 어제 뭐 어르신하고 식사를 하는데 뭐 걱정하시는 말씀도 하시면서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간의 문제나 대외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예. 지금 한일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나는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거다. 그 걱정하는 게 지금 뭐 그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이제 같다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에는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정치에 관심 있으면 뭐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법무부 장관 조국 그 법무장관이 지금 오자마자 예를 들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 특수팀을 거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대통령도 새벽까지 고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임명해야 되는지 철회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여러 어른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다는 건데 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극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좌측의 진보적인 사람들 중간에서 조금 왼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더 진보적 더 강화되죠. 네, 극화적으로 결론이 나고 보수적인 사람과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도 더 보수적으로 결론이 나는데 약간 보수나 아니면 야당의 경험이 있는 어른들하고도 좀 아니면 우리나라의 원로들하고도 좀 대화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네. 여하튼 지금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나라를 생각해서 중립적이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쉬운 거는 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면 이번에 완벽하게 해놔서 검찰이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걸 다시 옛날로 회귀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나 사회 심리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좀 절충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윤 총장의 이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얘기가 아마 패스트트랙에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뒤에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고 임명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철회 부분 그리고 임명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주셨죠. 오늘 발표하자. 대국민 메시지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다 손보다시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거의 그렇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부분들이 대통령의 생각과 의중, 워딩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에 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됐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는 또 별개로 그대로 또 작동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은 검찰 일, 또 장관은 장관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된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쉽지는 않겠죠. 지금 제가 뭐라고 답드리긴 참 어렵네요. 대국민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다 직접 썼다는 얘기인데 박선배 선생님, 그 과정에서 참모들까지도 어제 당일날 알았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지난주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 고심을 해왔고 어제 임명을 한 오전까지도 참모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임명 철회를 하는 경우 그리고 임명을 하는 경우 모두 경우의 입장문 발표 준비 자료를 준비해 두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늘 발표합시다. 그리고 임명 발표만 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에 따른 결단과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자체 임명으로 인한 후폭풍을 충분히 고심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고 지금까지 검찰개혁 업무를 진행해왔던 민정수석으로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 그대로 본인의 실행으로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후폭풍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국민청원,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아니면 관계부처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하는 과정이 굉장히 녹록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굉장히 난감해하는 상황.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임명은 강행했지만 향후 수습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원래 이제 메시지 같은 거는 비서관실에서 초안을 올려주죠.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첨삭할 게 있으면 첨삭을 해서 다시 내려보내서 최종본을 다시 올라오는 형태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하나하나 다 썼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조국 장관에게 그만큼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예요.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본인의 생각을 적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물론 조국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어제 설명을 했잖아요. 또 검찰은 검찰대로 법무는 법무대로 그들의 일을 하면 된다. 뭐 대통령이 어제 그 연설하시고 뭐 발표하시면서 검찰을 비난하거나 검찰에서 압력을 가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었어요. 검찰은 검찰 일하고 법무는 법무 일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다. 그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그냥 진솔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관들이 쓰는 정치적인 언어보다도 본인의 생각 자체를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것 같고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표현들을 쓰기 위해서 어찌 보면 본인이 직접 손을 보고 본인이 직접 쓰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얘기를 하고 비서관이 올리더라도 일정 부분 또 본인의 진솔한 내용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이 직접 이걸 다듬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국민들께 정말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글쎄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그러니까 해결됐다는 표현이 아니죠. 완전히 무슨 범죄 행위가 드러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또 의혹도 조국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드러난 건 없어요. 아직은. 뭐 차후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조국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을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고 또 대통령과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좀 공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 이 두 가지의 어떤 본인의 생각이 정말 그 발표문에 그대로 저는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본인이 직접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검찰 수사가 오늘도 동생의 전처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의 향방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조국 장관의 서울대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장관을 하려면 휴직원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직원을 제출한 지 6주가 지나서 이제 휴직원을 제출을 했고요.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이 서울대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규정과 법 절차대로 하면 휴직 상태인 것이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교수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휴직원을 제출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조국 장관님께서 이야기한 아이들의 어떤 수학권 그런 것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과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학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법대 교수, 로스쿨 교수의 그 인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수업에 장애가 있지는 않지만 조국 장관님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교수의 신분을 탈피해서 정치인의 세계로 들어온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교수직을 아예 그만둔 게 아니라 휴직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각각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초기에 나왔던 이제 문제 제기였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휴직계를 내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여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조국 당시 후보자에게 아주 날카롭게 각을 세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금태섭 의원인데 사실 박사과정 때 지도 교수하고 제자 사이였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죠. 근데 저는 여야를 전부 통틀어서 금태섭 의원이 한 말이 저는 제일 공감이 많이 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당 내에서 약간 안티적으로 이렇게 그 청문회를 하다 보니 엄청나게 부정적인 문자 메시지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두에게 이제 감사하다 청문위원들하고 여당 청문위원들하고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뭐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금태섭 의원한테만 그걸 빼놓고 보낸 거예요.
그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금태섭 의원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의원들한테 보냈다는 그렇죠, 사실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자꾸 얘기하지만 정신 분석에서 착오행위라고 하는 게 실수행위라는 게 무의식적인 게 그걸 반영됐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서야 어떤 결정 내려지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 마음 잊지 않겠다라는 걸 조금 바꿔서 열심히 하겠다. 전화를 했네요. 전화 통화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일부러 그러기야 했겠어요.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불편함이 약간 숨겨져 있었겠죠. 저는 심리학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낳은 청문회였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야당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조국 임명 초야! 좌파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조국 반드시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반조국 연대를 국회에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의를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조국 반드시 임명 철회하고 강력한 퇴진 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철회하라! 정치권은 좀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임명하는 순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겠죠, 청와대에서. 근데 지금 연대 얘기를 하는데 해임 동의안을 건넨다고 하더라도 과반이라는 숫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연하죠. 연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또 넘어야 될 게 뭐냐면 본회의가 열려야 돼요.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따로 열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기국회가 만약 시작이 되면요. 12월까지는 사실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해서 다시 그 법안을 올리고 결의할 수 있는 본회의를 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3분의 1이 동의하면 결의안을 이제 낼 수는 있고요. 그걸 이제 표결에 붙여가지고 절반 이상 과반 수장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민주평화당까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만 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죠. 그래서 민주평화당이나 아니면 무소속 의원, 무소속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또 예전에 자유한국당에 있던 분들이라 그분들은 아마 무소속은 일정 부분 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민주평화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민주평화당 잘 아시는 것처럼 4분 있어가지고 뭐 일부가 빠져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이 대체로 다 전라북도 지역을 선거구로 지역구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민심을 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의 어떤 행동 자체가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심의 동향을 볼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하겠다고 나오기보다는 아마 민심을 좀 청취하고 나서 그 민주평화당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카드를 계속 내미는 이유는 조국 그 법무부장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총선까지 이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팽팽하게 좀 찬반이 대립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중도 중에 조국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결집시켜서 총선에서도 뭔가 보수대 연합이라고 하는 쪽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이게 다 과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여론조사에서 50% 정도가 임명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정치력이라는 게 그렇게 한 50% 정도가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면 그거를 흡수하는 게 정치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반조국 연대를 결성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애 투쟁을 하고 어제 뭐 신촌 대학가 고속터미널 순회 장애 투쟁 같은 걸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당이 그 사실은 29% 내외의 당 지지율에서 어제 같은 경우 21%까지 떨어졌거든요. 당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숙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하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야당, 특히 한국당이 그것을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대안을 제시를 못 해주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적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저는 여기에다 뭐 지금 당이라든가 물론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연대를 이걸 꾸려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돼요. 그런 거는 그냥 TF팀이나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와 본회의 재적용 과반 출석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국정감사로 가면 모를까 이거를 장외투쟁으로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국민들은 지금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초반에만 약간 박수를 보냈고요. 이후에 계속 반대를 오히려 걱정하고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걸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뭐 이렇게 해서 쭉 밖으로 돌고 같이 연대를 해서 장애투쟁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동력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걱정도 됩니다. 오늘도 일단 한국당 지도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대정부 질문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야당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일단은 마련이 되는데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은요 오늘 삭발을 했는데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보편적 양심과 역사의 발전을 우리는 믿고 그 길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항과 투쟁의 의미라고 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글쎄 여성 정치인이 삭발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남녀를 불구하고 요즘에 삭발을 한다는 건 정말 저항한다는 의사표시를 강렬하고 하게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좀 무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또 동료 의원들이랑 같이 하지 못했고 혼자 저렇게 삭발하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항과 투쟁의 의미로 삭발을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청을 했고요. 청인사, 민정라인 모두 교체하고 검찰은 수사 철저히 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워낙 이현주 의원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죠. 그리고 이 이슈 이전부터 반문연대를 주창하면서 야권 세력의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비판하는 어떤 정치인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요번에 보시면 정말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삭발식에 대해서 뭐 찬반 의견들이 있으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좀 국회 좀 걱정스럽다고 한 부분은 이렇게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 결국에는 또 국민들이 피해가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9월부터 열리는데 만약에 뭐 최성호 박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애 집회한다고 또 국회 내팽개쳐 보세요. 그럼 저는 후폭풍이 덜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어요. 국정감사하면서 불러내가지고 법무부에서 질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다 국회 보이콧하고 나가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간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은 국민과 공감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표현을 하되 본인의 일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국회라고 하는 국회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국정감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항상. 국정감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부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끄집어내서 이슈화하고 이러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발로 차버리거나 제대로 안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요. 도리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결 구도로 가는 것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고 예. 또 결국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만약 그런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도리어 본인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예. 명심하셔야 됩니다.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가지고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윤석열 총장 얘기를 앞에서 봤지만 박성배 변호사 중립을 지키면 된다. 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면 이 패스트트랙 사건도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어제 이 관련 합의에 따라서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사건 18건을 모두 수사 지휘에 따라 서울 남부지검에 오늘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애초에 수사 지휘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 고소 고발될 사건을 검찰이 경찰에 내려보내서 수사를 지시한 사건이었는데 관련 자료가 방대해서 그 자료를 찬찬히 분석해가면서 오랜 시간 수사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예전에도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경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 자체도 어렵고 한두 사람이면 모를까 여러 국회의원들이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함부로 집행하려고 하면 조직적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처사다. 그렇다면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서 송치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을 이제는 검찰이 하겠다고 직접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 사건을 받아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보다 출석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통해서 바로 기소해버리겠다는 것이 의원들에게는 좀 더 큰 압박이고 굉장히 큰 압박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 59명 어느 한 명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5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되면 국회 선진화법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 점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적어도 사실관계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만은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다. 조국 하나를 미끼로 야당 의원들 수십 명 보내버리겠다는 것이다. 즉 출석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 출석 없이도 이번 조국 장관의 처가 출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앞두고 사무소 위조로 바로 기소를 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에서 했던 것처럼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출석하지 않은 걸 전제로 관련 자료만 가지고 기소를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만 하면 된다는 것도 출석하지 않는 걸 억지로 그래 좋다. 출석을 요구하지 않겠다. 바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상황이니까 당 지도부가 나서서 본인들만 처벌을 받고 다른 당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언급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나경원 대표도 패스트트랙 조사는 문희상 의장부터 소환 조사하고 그리고 그 고발은 나 하나만 조사를 하고 다른 의원들은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검찰에서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통해 그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형사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달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검찰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그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뭐 사모펀드나 배우자 조사했을 때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돼 나한테 불이익한 수사가 진행될 때만 정치검찰이라고 하면 그 주장의 신빙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은 어떤 정치의 개입과 상관없이 명확한 물적인 증거를 국민들이 봤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야당에만 불리하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만약에 여랑 야랑 같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불기소하고 어떤 사람만 기소를 한다던가 어떤 사람은 양형이 3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이다. 이러면 조금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로서 어떤 양형이나 수사가 불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피의자들이 공평하게 나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맞으니까 너무 정치화해서 이걸 검찰을 정치적인 색깔을 뒤집어 씌우면 그 부작용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메랑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양대가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를 결과를 뭐 제대로 맹탕 결과였죠.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류들은 검찰로 이관된 상태이고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아니, 사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회의를 뭘 하신 거예요?
새로운 내용을 좀 하나만이라도 좀. 아니 조사 결과를 발표하신다고 하셨더니 지금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오늘 이 정도 아니.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꽤 많이 항의를 했군요. 저희도 어제 이 생중계로 봤습니다만 뭐 맹탕 결과였고 왜냐면은 최성해 총장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어제 조사 내용 보면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사실. 예. 그게 진실인지 아니냐도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은 서류가 없고 검찰로 이관이 돼서 검찰이 압수수색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럼 최성해 총장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또 다 뭐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최성해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예. 또 그런 증거는 그럼 학교가 갖고 있는 것인지. 뭐 직임 관리는 어떻게 그렇죠. 하는지. 그런 부분을 다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직임 관리 문제도 그래요. 최성해 총장이 얘기하는 것과 그 학교에서 일했다고 하는 분이 방송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것도 그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또 직인을 찍는데 정말 그 일부 예컨대 지금 뭐 검찰에서 밝혀진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게 인터넷상에서 파일로 공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직인을 인주를 찍어서 찍는 건지 예. 아니면 정말 인터넷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인쇄해서 그냥 주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당사자인 동양대학교 관계자 진상조사단장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아무 알맹이 없는 저런 발표를 한다고 하면 언론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희 가서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겠어요. 기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면 저기 쫓아가면 저런 질문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런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총장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진상조사단도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예. 국민들이 그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좀 특이한 현상이 막 안 좋은 의혹이 막 제기를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에 반대되는 또 제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박성민 변호사님 이번에는 동양대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존의 언론이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동양대 관계자가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조국 딸이 당시 원어민 교사를 보좌하는 이른바 조교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예. 워낙 튀는 학생이라서 거기서 일을 하는 모습을 몰랐을 수가 없다. 특히나 이 최성해 총장이 조국 딸을 워낙 예뻐했다. 어머니인 정 교수와 함께 셋이서 이야기하는 것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최성해 총장이 딸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국 딸의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에 예쁘지 않냐 보여주면서 며느리를 삼고 싶어 할 정도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최성해 총장의 경우는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사람이다. 지금 상황이라 말이 바뀐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진술하면서 학교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은 최성해 총장의 존재 때문에 25년간 재직해온 최성해 총장의 존재 때문에 본인이 보고 들은 내용도 온전하게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최창호 박사 영재센터 그러니까 그 대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영재센터하고 이번에 표창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그거를 언급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의욕적으로 흘러갔다라는 또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결과는 뭐 검찰 조사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동양대의 그 관계자 권단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양대 지금 전체 교수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워낙 관심이 집중되니까. 그렇죠. 관심이 집중됐었고 사실은 이게 핵심이 아니고 사모펀드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 세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최성해 총장이 인터뷰나 검찰 조사 후에 방송 인터뷰들이 막 노출되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겠죠.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이제 오기가 있어서 어떤 그 기간 같은 것들도 잘못 표시가 돼 있고 직인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도 또 의혹이 나오는 건 아들과 딸의 직인이 찍혀진 각도, 잘못된 각도조차 똑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밝혀질 것이고, 동양대에 대해서 무슨 뭐 압박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그런 게 가면 또 안 되겠고, 최성해 총장이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것도 조사를 이제 뭐 물론 받아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진솔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의혹만을 가지고 후보자를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의혹이 아닌 어떤 정말 잘못된 것, 실체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라든가 우리가 국회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검찰의 결과 같은 걸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의혹만 가지고 하다 보면 뉴스거리는 되고 뭐 우리 시청률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력의 낭비만 자꾸 초래할 수가 있다. 세상이 좀 혼탁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검찰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국회 활동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잘못된 점이면 잘못된 점, 뭐 의혹이면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게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죠,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만 하나만 볼게요, 손정혜 변호사님. 딸의 출생신고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선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했다라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증명서를 보면은 신고인이 부가 아버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 이제 부라고 기재된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조국 장관께서는 선친이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 남구에서 이제 출생되어 있다라고 돼 있다. 근데 부산은 이제 선친의 주소지다 보니까 부산서 출생 증명한 것만 봐도 할아버지가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국 장관님이 후보자 시절일 때 선친이 했다라는 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법무부 관계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사실은 할아버지가 신고를 했지만 편의상 부친으로 기재한 것인지는 저희로서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는데 가족관계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요. 부득이 부모가 할 수 없으면 할아버지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편의상 실무적으로 과거에는 그냥 부 또는 모가 했다는 걸로 기재를 했다라는 거죠. 관련된 증명이 있으면. 그래서 법무부의 저 설명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경위를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출생 증명지가 이제 서울이 아니라 부산으로 되어 있던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만약에 조국 장관은 서울에 있었고 딸과 같이 부산에는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하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알겠습니다.